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분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입에 붙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대표님. 왜, 네. 뭐 어떤 것든 다 괜찮고요. 예, 네. 그냥 불러만 주십시오. 예, 대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큼한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거는 예, 좀 와전된 거고요. 네. 이름과 다르게 네. 칙칙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상큼하게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고엔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요, 바로 2위에 위치한 코로나19입니다.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그중에서 특히 국내 백신 개발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7위 항공주는 오늘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항공주, 또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하나씩 열어봤는데요.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에 위치한 카카오, 그리고 2위에 위치한 셀트리온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우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네.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요, 2위에 위치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5.74%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오늘 급락을 했죠. 또 처음으로 이제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해요. 대표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아쉽지만 네. 스탑이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네. 많이 빠진 만큼 고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바이오주가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어떤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바이오주 특히 그동안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대해서 약간 좀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그나마 많이 좀 저점에서 돌아오는 분위기여서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아직까지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타격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또 하나 셀트리온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셀트리온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 혼자 할 거를 당황했네요, 괜히 제가. 여쭤봤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많은 게 생각나는데요. 네, 네. 항상 많은 게 뭘까요? 생각나죠. 예, 주식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생각나죠. 네. 네, 근데 레키로나주라고 저같이 영어 못 읽는 사람도 이제 머리에 각인돼 있습니다. 이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이 그 항체 치료제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한때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약 한 1조 2천억 정도 올해 매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의 기대감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죠. 이런 흐름들까지 나왔지만은 지금 흐름들이 아무래도 그보다는 치료제의 모멘텀들이 누가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더 낫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아마 이런 쪽의 변화는 앞으로도 여전히 경구용 치료제 쪽에 대한 선점 효과와 함께 나머지 종목들은 좀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매는 좀 이어지겠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아까 셀트리온 하면 뭐가 생각나냐라고 네. 여쭤보셨는데 레키로나를 이제 또 셀트리온이 개발을 했잖아요. 이와 네. 관련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다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랬는데 조금 중요한 더 거는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자세하게는 제가 회사 측이 아니다 보니까 더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는 심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성과를 이만큼 낸다라기보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개연성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만큼 작용했을 때는 주가가 괜찮은데 이게 반감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또 반작용이 나오죠. 그런 지금 현재 단계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면은 또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또 지주사 전환을 잘한다든가 또 나오고 있는 또 셀트리온의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계속 또 챙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주는 회사나 흐름을 봤을 때 또 보니까 지난주에는
치매 치료제 관련된 뭐 경구용 치매 치료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좀 역시나 좀 차갑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저점 매수 기회 좀 줍줍할 기회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뭐 아까 앞서서도 내용에서 나왔지만은 네. 또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유럽에서 종양학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양학회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기대감이 살짝 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죠. 이런 쪽에서 그동안 많이 빠지다가 항상 보게 되면 12월 달부터 돌려서 1월 달에 좀 변화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존의 루트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잘 모른다. 굳이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종목들도 더 볼 게 많은데 바이오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굳이 여기서 저점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종목들 실적 잘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변화된 전략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만큼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스탑 의견 알아봤고요.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주에 관해서는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이긴 하지만 1월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위치한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8.93%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 출회를 앞두고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거든요. 네. 대표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힘냈으니까 내일까지 힘내야죠. 네. 그런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 보시게 되면 차트도 나오나요? 예, 네, 차트 나옵니다. 예, 언제 준비하셨어요? 네, 멋있게 나오네요. 이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빼다니. 네, 물론 상장하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보유예수 물량 풀린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했는데 그렇다고 SKI 테크놀로지가 보여주고 있는 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것만 잘 넘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그래도 문의는 2차 전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주가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호예수 관련된 쪽에서 전략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들이 판다는데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네, 없나요? 네, 물량 나오게 되면 많은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물량을 보다 보니까 한 4,600만 주 상당히 많은 주수가 이제 보유예수가 풀리는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대다수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팔까요? 네, 대주주가 보유예수 풀렸다고 막 우르르 이렇게 팔 상황은 전혀 아니죠. 네. 사업하려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빼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유예수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뭐 어떤 재무적 투자자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유통 물량의 한 10% 정도, 13%? 이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를 반영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너무 두려워할 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오늘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하되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런 것도 보통 보면은 뒤에 보면 블록딜로 연결해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블록딜이면 보통 이제 할인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는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거 처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분리막이죠. 네, 분리. 네. 네, 분리하는 막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물론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안에서 그렇게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꾸준한 소재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길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중국의 청저우 공장 그리고 또 폴란드 공장 이런 식으로 글로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둘 다 이제 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위치한 서전 기전인데요. 10.26% 오늘 오름세 연출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잖아요, 이 서전 기전이. 네. 지난주에 충격적인 하한가를 딛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내일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바라보면서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탑으로 말씀드리는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서전기전은 그냥 전기 관련된 쪽입니다. 네, 이해하시기 쉽겠죠? 네. 그래서 배전반, 수전반 그래서 즉 공급 어떤 변압기, 계측기 이런 쪽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쓰는 게 원자력 쪽이다라는 쪽에서는 이어지되 정확하게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전력 계량 관련된 쪽 그리고 이런 변전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데 요즘 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정신이 없네요. 네. 네. 급하게 밀리다가 또 반등 시도하다가 정신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앵커님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사시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등 시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급증하면서 네. 주가에 좀 여러 가지 충격이 나올 때는 뭔가 회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겠죠. 네. 네. 그 뉴스를 가지고 이게 그러면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다. 아니면 이 악재를 다 충분히 감안하고도 주가가 싸졌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더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서전기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게 지난주에 부적격 업체 제재로 하한가에 간 것입니다. 네. 그럼 이 관련 악재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반등일까요? 네, 일단 그때 나왔던 뉴스가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해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관련된 업체끼리 담합을 했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부적격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공입찰 관련된 쪽에서 이 회사가 6개월에서 많게는 또 2년까지 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공 부문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물론 회사 측이 또 이의 신청하고 행정 소송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연장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담합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일단 이게 절대 호재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원자력 관련된 섹터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회사가 만약에 2년 동안에 어떤 수주를 받지 못한다. 원자력 쪽은 거의 다 정부와 관련된 쪽의 공공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과연 원자력 발전 관련주일까요? 아닐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테마 쪽에서도 탈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로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악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하되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좀 약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좀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을 대비하시면서 일단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고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전기전은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위에 위치한 진에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26% 오늘 오름세 연출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항공주를 담으신 분들은 오늘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제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기대감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들 반짝거렸습니다.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개인적으로 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로 보고 누가 얘기 드렸네요? 네, 누가 고 네, 소리 치네요? 여기서 꺼라고 나옵니다. 좀 네. 에코님이 하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또 잘할 수 있는데요. 네, 발랄하게 하시나 싶어가지고 깜짝 네, 놀랐지만 상큼하게. 다음에는 직접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난주였었죠. 이 회사가 어떤 실권주, 그러니까 실권주가 뭔지 아시죠? 네. 예? 권리가 그러니까 유상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권리를 다 못하는 부지들 한 93% 정도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네. 나머지를 실권주 청약을 하더라고요. 그때 몇 분이 물어보시길래 저는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해서 그냥 한 2년 동안 가져갈 생각하시게 되면 공모주 하셔서 받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 했는데 공모주 가격이 17,000 얼마죠?
근데 지금 오늘 주가 21,500원. 아이고 돈 보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는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물론 주가 자리가 저 위에였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고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한 단계 약간 좀 조정받았다가 움직이는 단계다 보니까 그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는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 진에어가 또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잖아요. 네.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부담이 있으니까 증자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재무구조 쭉 보셨을 때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 가지고 왜 투자를 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자를 하는 거죠. 그걸 또 보완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운영 자금도 같이 들어오고 해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가려면은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감자했고 그리고 또 무상감자죠. 참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진에어 소속은 아니지만 네. 항공주들 입장 쪽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감자하고 그다음에 증자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갖고 혹시나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보시면 주식수는 쪼그라지고 주가도 많이 위축돼서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꼭 참여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거는 같이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긴 시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회복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물론 시각이 뭐 당장 다음 달 이게 아니라 한 또 내년 뭐 이 정도까지 길게 보시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내년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스탑, 서전 기전, KG 케미칼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네. 고 스탑은 알아봤고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내일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가지고 나와주셨잖아요. 네, 가지고 왔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네, 키워드 하나씩 열어주시죠. 네, 위드 코로나 수혜입니다. 뭐 항공, 뭐 아까 전에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좀 감춰놓고 싶었는데 저번에 감추면 좀 안 되죠. 공개해 앵커님한테 주시죠. 귓속말로만 하고 가고 싶었는데 네. 안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좋은 종목은 함께 공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프레시웨이 신선한 길, CJ의 신선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보고 있는 흐름들이 위드 코로나 쪽으로 나왔을 때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식자재입니다. 식자재 유통. 그쪽에서 국내 1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식자재 유통과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병원이나 대학교 때 급식이 아니죠. 대학교 때는 대학교 구내식당 가게 되면은 다른 어떤 회사 쪽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CJ 쪽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급식과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부진했었던 쪽이죠. 그리고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위드 코로나로 봐줄 수 있는 게 이제 외식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닫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식자재 유통도 좀 위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되면서 같이 유통이 더 활발하게 이어진다. 수혜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회사 중에 제이팜스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네, 근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인데 보통 보면은 앵커님도 집에서 혹시나 나는 요리사라고 하면서 멋있게 무슨 뭐 마라탕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가족들 대접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네. 마라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 DJ 쪽이네요, 또 오늘은. 네, 근데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만약에 뭐 1인 가족이나 또 어떤 밀키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다 재료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딱 만들어서 유통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의 변화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한 530억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전에 어떤 수준까지도 빠르게 들어온다고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체질 개선을 되게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한 670억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변화까지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부분들 내년을 생각하게 되면은 PR 예상했을 때 한 11배속 정도.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안 비싼 쪽에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의 찐 수혜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CJ 프레시웨이, 신선한 길이요? 네. 네, CJ 프레시웨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목표가와 뭐 손절가 제시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상승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횡보할 때 눌림목 잘 찾으면은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는 한 번씩은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의 최근에 한 33,000원대 밑에서는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힘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고가도 한번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위드 코로나라면서요. 그러면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 한 33,500원대 내일 약간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4,000원대 밑에서 한 33,500원대 정도쯤에 접근한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여기 넘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네. 내년에 더 좋아지는데 그러면 넘어서 한 42,000원대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찍기가 힘들겠네요. 지금 안 보입니다. 요 위에 네. 점프, 요 위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박스권 하단부가 깨져서 지난 저점대 깨져서 좀 무거워지는 때 가격대를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목표가 4만 원대, 손절가는 31,000원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이제 네. 이렇게 공략주까지 끝이 났고 저희가 네. 마지막 순서에는 유튜브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에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우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볼펜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볼펜이 있습니다. 네. 저도 준비가 됐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장 전망 일단 오늘은 거의 기대감이 없다가 네. 한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확 축소하더니 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지만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별성은 계속 보여주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좀 심했죠. 미국만 가고 우리는 왜 맞아요.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게 되면 비정상을 좀 변화가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체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물가 지수 관련된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수요일쯤에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다 보니까 이쪽이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계속 키워가는지 여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이쪽에 지금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죠. 네, 거의 뭐 정신없이 흔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래도 뭐 파생 상품 갖고 이 정도 먹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길, 프레시웨이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쪽에서 이제 목요일 이후에 대한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날 또 11일, 10일 넘어가게 되면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반기 리뷰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과 또 변화되는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은 가운데 그래도 이를 잘 버틸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또 섹터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래도 내기 전엔 이런 때 지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쪽에 가까운 종목들 쪽으로 붙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나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이후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본격적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맞나요? 오늘 아주 유튜브 채팅창이 활발하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200개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채팅창을 열어놨어요. 네. 대표님께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 칭찬밖에 없네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항상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색 하트까지 이렇게 남겨주시고 네.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시멘트주, 건설주 수익 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여기에는 빵날두님께서 GS 리테일
뭐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GS 리테일부터 보게 되면요. 네. GS 리테일이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합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GS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홈쇼핑과 리테일을 합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상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연히 이커머스다라는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웬만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지금 요즘 유통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는 빠르게 변화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박스권 위쪽까지는 한번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올 텐데 여기서 지금 같은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다시 여러 가지 손바뀜도 나오고 그러면서 강하게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부분까지 와서 어떤 유통주의 쪽에서 토픽을 보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마트가 여러 가지 또 얘기 나오면서 조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마트 주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차라리 교체해서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GS 리테일은 일단 올라왔었을 때 큰 변화 없이 그냥 자율적인 박스권 상단으로 가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GS 리테일은 뭐 많이 지금 현재가가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유통주 중에서 이마트로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반등이 조금 나오면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길게 가는 게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앞서 이제 좀 중간쯤 가다 보니까 뭐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쪽 얘기도 같이 그냥 푹 할까요? 그럼 한번 채팅창 보여주시죠. 또 보여주시나요? 네. 저는 부끄러워서 자꾸 제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요. 네. 그때 오늘 긴급도 있어요. HK 이노엔 67,000원 긴급이요 있고요. 네. 아남전자 2,470원에 320%입니다. 라는 댓글도 있어요. 320%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러게요. 저는 숫자를 이거를 뭐 신용이나 뭐 이것까지 다 해서 내 돈 플러스 알파를 더 쓰셔서 이렇게 나왔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도 좀 많았었죠. 근데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매출은 일단 저희가 잘 아는 컨디 이음료죠. 네. 네, 이거 가지고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상장하고 그렇게 오래된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그 매출과 또 이어지고 있는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상장했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은 아마 한 6만 원대 한 요 정도 6만 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날 개파락대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변화라고 보게 되면 약 한 5만 7천 원대, 6만 원대 이 정도 사이 같은데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네. 쪽에서 그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겁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차라리 대주주죠. 한국 콜마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반등은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엔은 6만 원 선까지 반등이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네. 또 다른 댓글들이 있어요. 보시면서 골라주시죠. 네, 보다 보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네, 22,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주시는군요. 정말 저는, 오늘 핫해요. 저는 제 한 두 종목 오게 되면 빨리 얘기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동향 22,000원대라고 하셨죠. 네,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한 단계 낮아졌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정도쯤 됐었으면은 거의 하락 마무리 쪽의 모습들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실적 발표 나오는 부분들 때 되면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쪽에서 한 번은 레버업 시도를 할 것 같은데 22,000원대라고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손에 모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는 이날 가격대랑 이때 가격대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쭉 보게 되면은 매수가네요. 네. 그래서 네. 한 그 정도쯤에서 한 23,000원대 부분 같은데 여기서 이런 강한 이날 나왔던 거래량을 거의 돌파할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를 안착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되면 그때는 두셔도 되는데
시도는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자율반등식으로 쪽으로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가 넘어가서 큰 변화 없이 일단 잘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22,000원대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래가 확보되면서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지 여부들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22,000원 선까지 올라오는지 추세 전환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개를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쪽에 카카오페이 얘기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페이를 그래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판 깔까요 여기다? 네, 그랬으면 도다리를 좋겠지만, 깔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한 지금 서너 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IPO 한때 여기서 너무 비중 그렇게 크게 싣고 대응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틀째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아마 또 내일 정도쯤 다시 반등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손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일단 공격적이게 보지 말고 한 달 정도를 한번 두고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고엔스탑은 여기까지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